이런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많은 순간들이 있겠지만 저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다, 아니면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무시하고 있다 라고 생각할 때 가장 큰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고 있구나 라고 느끼게 될까요? 바로 자기 맘대로 이용하려고 할 때이죠. 저한테도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연락하지 않지만 대학교에서 만났던 어떤 한 남자애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랑 둘이 있을 때는 필요한 대화가 있지 않으면 먼저 대화를 걸거나 먼저 말을 하지도 않는 친구였죠. 제가 먼저 말을 걸어도 건성으로 대답하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한테 갑자기 막 친한 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여자의 뒷담화를 막 했습니다. 그 여자애는 저랑 친하지도 않은 사람이라서 별다른 반응을 하지도 않고 그냥 어색하게 묻다가 대화를 끝냈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은 그 여자애와 같이 다니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사귀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욕을 했는데도 같이 다니는 게 좀 의아했는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이 막 친해지고 사귀기까지의 단계에서 저를 팔아서 친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남자애가 여자애한테 접근할 때 제가 그 여자의 뒷담을 하고 다닌다더라, 너한테 이런 소문이 나고 있더라 라고 소문을 내면서 그 여자애한테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여자애를 뒷담한 사람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 소문을 퍼뜨린 남자애는 여자애와 같이 저를 씹으면서 친해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사귀기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나중에 둘이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애가 저와 우연하게 술을 먹게 된 순간에 얘기를 하였는데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남자애는 나를 만만하게 봤기 때문에 자기 맘대로 이용했던 거구나. 그 사람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저를 이용한 거고 제 감정은 전혀 생각도 하지 않았던 거죠. 돌이켜보면 굉장히 불쾌한 기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 순간이 기억에 남기 때문이죠. 이렇게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입맛대로 조종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을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드라마나 매체에서 많이 다루긴 하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악의 흑막 같은 존재로서 활동하지는 않고요. 말씀드린 예시에서처럼 자기 이득을 위해서 타인한테 손해를 주는 것, 그런 거에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그 남자애를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를 직접적으로 한번 얘기를 꺼내니까 그냥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그랬냐? 난 몰랐다.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줄 몰랐다 라고 건성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작당을 꾸미고도 별로 미안해하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만만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너한테는 그래도 돼,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용하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무엇일까요?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대해서 알게 되면 우리는 그에 따라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어떤 특성을 가졌고 그에 따른 대처법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란 자신의 이득에 따라서 타인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러한 이득적 관계가 끝나게 되면은 바로 돌변하고 이기적으로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인간관계는 기본적으로 기브 앤 테이크라고 할지라도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너무 과도하게 이런 것을 사용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 입맛대로 쓰고 버리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모든 관계를 득실의 관계로만 보기 때문에 자신에게 득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행동하지 않죠. 또한 이득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전혀 배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의도적으로 일부러 그러는 겁니다. 이유는 딱 하나,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즉 무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알면서도 득이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타인의 감정이 상태가 안 좋은 거를 이용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타인에게 자신의 통제감을 지속적으로 발휘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를 말씀드릴게요. 이들은 일상생활에서는 타인을 조종하는 방식이 좀 더 고도화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자기 맘대로 다루기 위해서 처음에 은근슬쩍 말을 흘려요. 예전에 제가 과외를 할 때 한 학생이 공부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설득하게 되면서 공부도 다시 마음 잡고 하게 되었고 좋은 결과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과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선생님이 우리 아이 책임져야 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감사의 말을 듣자고 한 것은 아니었지만 잘한 일에 대해서 더 책임을 져야 된다는 말이 조금 어안이 벙벙했죠. 그리고 왠지 그 친구의 성적이 나오지 않게 되면 이제는 제 탓인 것 같았습니다. 제가 잘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친구의 성적이 나오지 않는 거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식으로 말씀하신 줄 알았는데 나중엔 그것이 진담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험이 가까워지면서 나중에는 시험 못 보게 되면은 선생님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다음 날에 그 과외를 그만두게 되었고요. 끝나고 나서 들었던 생각은 하나였습니다. 그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나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구나 라는 것을요. 이렇게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은근히 압박을 넣으면서 잘 안 되면 네 탓이야, 너 책임이야 라는 말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가져오려고 하죠. 두 번째, 냉정하고 객관적인 탈을 쓴 채로 자신의 이득만을 중시합니다.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말보다는 논리적인 말, 객관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논리적인 탈을 쓰지만 사실 그 속내, 그 내용을 깊이 보게 되면은 자신의 이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들어간다고 해요. 학교에서 조별 과제를 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친구들끼리 어떤 협력 작업을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때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거나 아니면은 타인의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는 거죠. 그리고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자신에게 득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목적을 가져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기 위해서인 거죠. 협동을 통해서 자신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것도 하나의 이득입니다. 관계적으로 우위성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협동 과정을 할 때 그냥 성공하면 안 됩니다. 그 그룹이 그냥 성공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득을 가져가는 게 줄어들어요. 반대로 내가 활약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내 이득이 더 커지기 때문에 자신에게는 이득이 되지 않는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적이고 공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계산적인 언어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되겠어? 그런 거 맞아? 라는 식으로 이성적인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 속내는 그 사람들이 얻어갈 게 없기 때문이죠. 유독 다른 사람들에게 협조적이지 않고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과연 그 주제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에게 이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를요. 세 번째,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무감각해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타인의 감각에 무감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기 쉽거나 아니면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무시를 하기 때문에 이기적이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이득이냐 아니냐의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또한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하나의 전략으로 보기 때문이죠. 흔히 말해서 내가 안 좋은 일이 있거나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꼭 이상한 사람들이 꼬이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상대방이 힘든 순간에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힘든 순간이 올 때 타인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 고독에 대해서 맞서보는 것 또한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는 것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앞서 세 가지의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키아벨리즘은 타인을 이용하거나 타인에 대해서 자기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가져가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통제감을 되찾는 겁니다. 만일 내 주위에 그런 성향이 있다면 한번 곰곰이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이 과연 나한테 어디까지 해를 끼칠 수 있을까? 객관적으로 잘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나에게 가할 수 있는 위협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의 통제권을 계속해서 부풀려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것을 크게 느끼는 것 뿐이지 그렇게까지 무시무시한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제3자에게 객관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것을 추천드려요. 나와 그 사람과 관련이 없는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과연 어떠한 위협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반대의 성향을 내 주위에 두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 관계는 이득과 손해만으로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혜성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호혜성이란 내가 그 사람한테 빚을 졌다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되돌려 줘야겠다
라고 생각하게 돼요. 은혜를 받았거나 아니면 내가 고마운 것들에 대해서 보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내 주위에 있게 된다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계산적인 말, 논리적인 척을 하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말들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바로 옆에 자기의 손해에 대해서도 아무 얘기 안 하는 반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주위 사람들을 잘 보게 되면은 자율권 자체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아요. 나한테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지만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는 하지 않아요.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옆에 데리고 있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자신의 통제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 잊지 않으면 마키아벨리즘 성향이 강한 사람으로부터 이용을 당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끝.